목소리만 좋으신 줄 알았더니만 네. 소리가 안 드실 때 가까이 좀 더 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멸콩TV도 이제 29만을 넘어서 30만으로 뚜벅뚜벅 정말 이 밖으로 향해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우리의 자유우파의 진영을 넓히는데 저희가 천병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멸콩 히어로즈, 또 화요일의 히어로즈 유동규 본부장님이십니다. 아, 지난번에 어떤 우리 8.15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 50 추모 우리 콘서트의 그 향기와 감동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조금만 컨디션이 좋았어요. 너무 이게 원래 이게 항상 무슨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해도요. 항상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거 좀 잘했으면. 근데 이제 그때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뭐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너무 잘하셨고 부상 투혼, 링겔 투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 유 본부장님 링겔 투혼 그 전날 목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데 이 이비인후과 가서 긴급하게 주사까지 맞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청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공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제 김영희 뇌물 정치장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거기에 직접 유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어떤 재판이었는지 한번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원래 김용의 항소심 재판 어저께 이제 마지막 공판이요. 아. 써야 되는데 어허. 이제 김용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타임라인 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게 핸드폰도 없어요. 어허. 핸드폰도 핸드폰 없고 없는데 어떻게 또? 그 타임라인을 어디 하냐면 클라우드에 있는 타임라인. 아, 구글 계정에 예. 있는 클라우드. 예. 그거는 이제 이게 조작도 가능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강력하게 지들이 주장하니까 예, 이제 그거를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부도 예, 안 해줄 수는 없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재판에서 이제 김용 변호사들이 네네.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재판장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아하.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김영희가 그게 날짜로는 하지날이었습니까? 유원홀딩스 그러니까 네. 유동규 본부장님 사무실에 오후 늦게 와서 이 쇼핑백에 담긴 돈을 받아가는 것을 비롯해서 그때 받은 기소가 된 돈 합계가 한 5, 6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간 게 6억입니다. 아 6억이죠. 예, 그거에 그리고 대해서 총 이제 만들어진 게 8억 4,7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해서 뇌물 그리고 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실형 5년이 선고된 사건 아닙니까? 네,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아하. 일부 무죄가 났어요. 1억하고 2천만 원 하고 해갖고 뇌물 2천만 원 하고 뇌물 1억 하고 해갖고 1억 4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그때는 이제 그 혐의 인정이 안 되는데 항소심에서는 아마 그것도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아니 그 본인들이 그 인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결국 1심에서 한 쉽게 말하면 한 80% 정도가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서 유죄를 했고 한 20% 정도 일부 무죄가 됐는데 유죄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김영희가 항소를 했고 일부 무죄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해서 지금 쌍방 항소 사건으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꼬모꼬모님, 예, 꼬모꼬모님 저 앵그리 동규라고 그러셨는데요, 또 앵그리 동규님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저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도 우리 겨울이님처럼 유동규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다이어트 네. 응원합니다 했는데 저도 아침에 딱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예. 얼굴이 예전에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했을 때 비교를 해가지고 네. 상당히 좀 많이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겁니까? 마음 고생이 심하신 겁니까? 아니 제가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고요. 오호.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요즘에 제가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아.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는 거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
제가 음료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허. 그리고 재판 가면은 이제 대장동 재판 가면 하루 종일 하니까 그렇죠. 점심이 이제 끝나고 점심 때는 이제 뭐를 마시냐면은 커피 대신 저기 그거 달달한 저기 그 뭐야 저 미숫가루 예예예. 그거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재판에서는 자판기에 있는 또 식혜 뽑아 먹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과당이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액상과당 특히 그 체중이 좀 있고 하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그 식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액상으로 돼 있는 것들을 마시면은 갑자기 이게 혈당 같은 것들이 팍팍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후 재판 내내 사실 본인과 관련되는 사건이 아니면은 옆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그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하시죠. 지금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제가 앉아 있지만 않고요. 어허.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증인, 그러니까 피고인 증인, 피고인 겸 증인, 변론 예. 분리해서 증인으로 해가지고 예. 증언하는 케이스도 많다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 제가 직접 증언하고 있고요. 예, 이제 검찰 신문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은 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김용 쪽에서 이제 딴지를 거는 게 그렇죠. 뭐냐면은 유동규가 득을 보지 않았느냐. 아하. 득을 봤다 이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얘기 했는 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예, 득을 본 게 제가 없다 이야기한 것도 이제 나왔는데, 예, 예. 자 득을 보려고 그러면 무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죠? 네, 무죄가 나오게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유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난 자백했다 했다고 하는 것이지. 예. 자백했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 혜택은.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돈 준 사실에 대해서 예, 예. 이제 사실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밝혔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돈 안 받았다. 예.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저도 그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3억 얼마 받았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욱으로부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남욱으로부터 받은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잘못 이야기한 게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이 줬다는 거거든요. 그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줬다는 건데 아하. 정재창이 줬다는 금액은 3억이고 남욱이 줬다는 거는 3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정영학은 3억 4천만 원대예요. 금액이 1, 2천만 원 차이가 계속 나는네요. 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정재창은 3억을 한꺼번에 줬다. 남욱은 띄엄띄엄 줬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주장도 달라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3억을 주는 장소도 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재창은 자기가 쫓아가서 봤다. 어허. 그 왜 봤느냐? 왜 쫓아갔느냐? 했더니 남욱이가 슈킹할까봐. 아, 예. 배달 사고 낼까봐. 예, 배달 사고 낼까봐 자기가 따라갔다. 어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을 어허. 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주장 자체가 예, 주장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서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죠. 검찰 조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변호사들이 이건 무죄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술이 엇갈리고 내가 부인하면 다른 증거 없죠.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예. 부인하고 통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 왜 이 상반되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그 김용 사건에서도 2천만 원이 이게 그 일부 무죄? 일부 무죄 난 이유가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 하나만으로도 아하. 예, 탄핵당했는데 아하. 탄핵당했던 건데 이거는 뭐 세 사람이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하. 저는 무죄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 예. 근데 오히려 그거를 제가 밝힘으로 인해서 지금은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예. 태도로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얼마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쨌든 유죄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가 날 수 있었던 거를 유죄로 확정됐고 그다음에 배임 사건도 지금 저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부인하죠. 예, 예.
정진상 부인하죠. 예, 예. 그다음에 김영희. 그다음에 거기 김만배 부인하죠. 김만배, 예, 네네네. 김만배 부인하죠. 정영학 부인하죠. 남욱 부인하죠. 네네.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아무도 다 삽입 안 부인하고 해요. 있어요. 예, 다 부인하고 있는데 저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오히려 그 인정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참 그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그 해안이 있다는 생각이 이게 그 얘기 하잖아요. 원래는 뭐 도원 결의해가지고 유비, 관우, 장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의 측근이다라고 하니까 야 측근이 되려고 하면은 김영희나 정진상 정도가 돼야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재명이가 우리 유동규 본부장을 잘라낸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발언도 나왔습니다. 예.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김용 변호사들이 예. 뭐라고 했냐면은 유동규가 이재명과 형제들을 배신했다 이거예요. 아하. 예. 배신은 지들이 해놓고는. 그러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자, 김용하고 정진상하고 형제같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아하.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 김용이 1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돈 주고 했다. 이런 건 나오니까 김용이 뭐라 그러냐면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이랬다. 명언이네 그거. 예. 야. 50 넘어서 무슨 의형제입니까?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어허. 예? 자기는 정진상도 유동규도 의형제가 아니다.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야. 예. 그랬던 사람들이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깝다는 증언들이 다 나오잖아요. 음. 아주 가깝다는 증언들이 다 나오니까 어허. 이제는 뭐냐면 거꾸로 뭐냐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들이 어허. 예? 가깝게 지내놓고 배신을 했다. 이제는 어허. 모두를 또 바꾸었어요. 야. 예. 정말 황당하네. 이 인간들은 진술이 일관돼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 그런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진술조차도 입장이 확확 바뀌는 거네요. 확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 재판 초기에는 위례신도시 할 때 예. 초기에는 뭐였냐면은 도시공사 한 거라서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예. 띠리리리리리.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는데 모른다 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땅이 아까워서 어허. 도시공사한테 하라고 그랬다. 아. 네, 증거 자료가 다 나오니까. 네네.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빼박 증거가 나오니까. 나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 뭐냐면 맨날 뭐 개딸들이 뭐 증거도 있어 그랬는데 증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과정들에 있었고 얘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형제 아니라고 그랬던 게 본인들이고 그다음에 측근이 아니라는 게 본인들이 말인데 그러면 배신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아하. 예? 측근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무슨 배신이 존재합니까? 아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예. 이게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장동 몽통이 윤석열이다라는 말이나 처음에 이 사안이 되니까 대장동이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라고 했다가 거꾸로는 이 그 대장동 사건이 이게 게이트화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했다가 이젠 거꾸로 돌아서 가지고 이 대장동 몽통이 윤석열이다 이런 소리로 했던 그런 입장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입장 바뀐 게. 어저께 왔던 유튜브가 있어요. 예. 어저께 이제 왔던 유튜브가 있는데 어떤 유튜브가 왔죠? 이제 그 김용의 말 그대로 받아주는 유튜브가 왔어요. 아, 개딸 유튜버네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딸 유튜버도 어쨌든 유튜브 하나 왔는데 빨간 거시기라고 왔어요. 예.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무슨 효석인가 그래요, 걔 이름이. 어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생긴 것도 뒤지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얘가 그 어디에 있냐면 조직단 회의 있죠. 네. 유동규 네거티브하고 유동규 네거티브하고 그다음에
김용은 포지티브한 여론을 형성하자. 이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 거기에 그 부원장까지 참여한 그다음에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직단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담했던 그 빨간 거시기가 어저께 방청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고소하려고 아하.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이제 고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간 이제 유튜브 자체도 이제 고소를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새날은 빼박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새날도 거기 참여를 했거든요. 아하. 새날은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예. 이미 고소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와가지고 재판 끝나자마자 거기 변호사하고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촬영하고 찍을 거를 어허.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차 타고 있어갖고 이제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냐면 어저께 발언이 자기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한테 그 여태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주장하기 위해서 어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이용해서 발언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흑색 선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재판을 이용하지 마라. 그럼 말씀까지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판부가 불쾌- 뭐라고 예. 얘기하셨냐면은 서로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에 불과한 의미 없는 변론들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이 재판을 이용해 쟁점화하고 외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 맥락이네요. 그 맥락입니다. 어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나오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변호사님이 아닌 제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성접대도 받고 성접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성접대를 그 남욱한테 성접대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많은 다른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김용하고 정진상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술 먹으러 와가지고 수십 번을 술 먹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와가지고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술값조차도 유동규한테 그렇죠. 외상으로 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한테 걸어놓고 외상을 자기들한테 걸어놓지. 그렇죠. 유동규한테 걸어놓고 술을 또 먹어요. 그거 그 당시 걔네 다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공무원 아니면은 그 시의원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제 앞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술을 먹나? 그 의형제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친분도 없는데 왜 남의 이름으로 걸어놓고 외상술을 그것도 룸살롱에 가서 먹나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것도 술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룸사롱이라도 예를 들어서 술도 싼 것도 안 먹어요. 하하. 로얄 샬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런 거 먹어요. 보통 사람들은 먹기도 어려운 거,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술을. 양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싼 거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수입 고급 양주를 먹었다는 고급 거네요. 양주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것도 외상으로 걸어놓고 가. 아가씨 TC까지 다 해가지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여러 차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뭐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공범 의식으로 그냥 어차피 네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어저께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이 대장동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검사들이 그걸 못 가린다 해가지고 이게 같이 이거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기소가 안 됐어요. 김용이 대장동에는. 그것 좀 이상하다. 그것 좀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데. 뇌물이잖아 그거. 그거는 그러니까 뇌물도 받아먹고 그러니까 남욱한테 뇌물도 받아먹고 다 같이 받아먹은 놈들이. 대장동의 의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뭐냐면 대장동 배임에서 빠졌어요. 나는 그것만 해도 엄청 특혜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해달라. 지금 어저께 제가 재판정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용희는
대장동 배임에도 이거 분명히 김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어리님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먹었네라고 하는데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저수지에 담긴 돈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먹어봤자 뭐 네. 별 간에 기별이 더 안 난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저는 있는 이제 것 그 같아요. 부분을 이제 심부름하던 사람이니까 실무를 담당하니까 실무를 뒷담당하니까 힘들잖아.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어떻게 대출 받아서 갖고 오랬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예. 그런데 제가 과거에 집 팔았는데 얼마 남고 뭐 이거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데 제 경제 사정은 제 경제 사정인 거고 예. 자기들이 이게 집을 팔았는데 아 이걸 갖다 대출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 남았는데 예. 다른 집 이사 갔는데 내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또 돈을 빌리거나 예.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니까 예. 그렇게 갖는 거를 갖다 나중에 증명하면 무슨 변명을 하려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밝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기 범죄 사실만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개인 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상관이야. 그리고 뭐 철거업체 어쩌고 했는데 예. 증언으로 나왔어요. 예. 그 날짜나 이런 것들이 2023년이 아니라 아니 아하. 2013년이 아니라 2011년 12년 상황이라고 어허. 증언까지 했어요. 어허. 예, 그리고 그 안고 관계가 없다고. 음흠. 예,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허위 주장을 아하. 하고 있으면서 그 허위 주장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하. 재판장님은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러면 그 허위 주장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 언론한테나 아하. 아니면 자기들 우호적인 그 아하. 네거티브 유동규는 주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은 그러니까 유동규는 배신자. 네. 자기들은 뭐냐면 제가 죄를 더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음흠.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를 지금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게 저 음흠. 사람들의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은 자 어저께 우리가 멜콩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자료를 보고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만배 측과 이재명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락했는지가 비밀리에 긴밀하게 연락했는지도 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하. 예,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우양이 시키고 김만배 쪽은 최우양을 시키고 이쪽에서는 백종선이하고 예 뻐꾸기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뻐꾸기는 또 누구예요? 뻐꾸기 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누구냐면 거기 박병국입니다. 아. 예, 코나아이. 예, 코나아이. 출신 박병국. 야, 결국은 다 그 조폭 예. 출신 기업인이라고 지금 세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예, 그래서 백종선, 박병국이가 이재명 측이고, 그 다음에 최우양은 김만배 측해가지고 측이죠, 예.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또 보고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 보고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텔레그램이 네네. 예, 그게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겁니다. 와. 증거 자료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만배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돈과 인맥을 이용해서 최우양이 그러니까 그 조폭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거기를 성균관 대가 그 속되어 있는 성균관 부관장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둘이의 관계는 명확한 거죠. 지난번에 헬멧맨 얘기 안 합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예. 김만배의 친구를 예, 예. 예? 경기도 2급 자리를 만들어줘서 넣어줬지 않습니까? 아, 맞다. 예. 예. 그 당시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지사 당시에 예. 경기지사 당시에 자기 그 직속이에요. 예, 예. 그 이재명 직속 말하자면 비서하고 비슷한 개념의 특보 자리를 만드는데 그 특보 자리에 누구를 넣어주냐면 김만배 친구를 넣어줬어요.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만배가 저를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했던 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던 게 이재명이고 예, 예.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남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 증언하고 있는데 형제도 아니라고 했던 게 그 사람이고 저기 김용이고 김용은 게다가 자기가 있던 거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예. 위증 교사까지 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위증 교사 행위까지 일어나서 두 명이 구속되고 한 명이 불구속 기소. 불구속 세 명이 기소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에 위증. 넘겨진 겁니다. 예, 예, 게다가 그날 만약에 안 왔다 갔다면 예. 그날 또는 안 왔다 갔다면 사파리 입은 거를 예. 어떻게 정민영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 그 사파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 그 남색 사파리가 그거를 또 위증을 통해 가지고 그날 김용이 입었던 거는 양복이었습니다. 검은색. 아하.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아하. 그 가짜 증인들이.
가짜 증인 이용우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위증한 자, 거지. 위증한 거죠. 그래서 위증 혐의로 좀 잡혀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 양복 색깔까지 조작하려고는 그 회의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문건까지 다 나왔어요. 예. 그 양복 색깔까지 조작하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조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그 양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민영이가, 김용집 장롱 안에서 나왔습니다. 야, 니들 말로 하면은 정민영이가 증언한 다음에 그거 사가지고 김영희 몰래 김영희 장롱 안에다가 그 사파리 넣어놨다는 말이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정민영이 밤에 몰래 가서 그러니까 장롱 열어가지고 아 여기 사파리 있구나 보고 왔어. 보고 와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네. 예. 무슨 정민영이가 데이빗 카퍼필드입니까? 예. 무슨 마술을 부리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은 김영희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예. 항소심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방어권 보장이란 취지에서 그래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저께 저는 발언 기회 얻어서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했던 겁니다. 어허. 예. 내가 무슨 이득을 받느냐. 어허. 나는 범죄만 늘어났다 오히려. 예? 안 받아도 될 그 김용하고의 재판. 예. 저 안 불었으면은 제가 안 불었으면 그 재판 안 나가도 돼요. 예. 그것도 제가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금 배임의 제도 그다음에 뇌물의 제도 지금 다 지게 생겼는데 예. 뭐가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리고 판결을 판사가 하지 검사가 합니까? 검사들은 불개하면 좋아요. 왜 재판에 넘기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믿고 있든 믿고 있는 참 그렇죠. 옆에서 혹시나 무슨 뭐 로또 당첨 가능성 저는 뭐 김영희의 무죄의 가능성은 거의 로또 당첨 가능성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 재판부로서는 뭐 입증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그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2021년 5월 3일 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나올 가능성이 지금 어제 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9월 30일까지 예. 예, 나온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재판장님이 그거를 넉넉히 잡아가지고 11월 28일 날, 네네. 11월 28일 날 종결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일찍 나오면은 10월 28일 28일로 한 달 정도 빨리 땡길 예. 수도 있다. 한 달 더 빨리 땡겨서 10월 24일 날 종결할 수도 있다. 예. 별거 없다. 예. 그러면은 10월 24일 날 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면은 11월 28일. 그러니까 무조건 28일 안에는 끝낸다. 와, 재판부가 훌륭한 게요. 재판부로서도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훌륭한 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재명이하고 김영희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예. 철렁 내려앉았을 거 아닐까요? 예. 와, 저는 진짜 재판장님이 법정에서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사법부의 판사님이 있어야 예. 정말 제대로 이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와, 예. 그래요. 참. 어떤 범죄인이 자기 죄를 드러내서 자기가 유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그 지금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이득을 보는 거라면 예? 자백하는 모든 범죄인이 그럼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알리바이가 맞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김용희 그 시간에 뭐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지금 방송만 1000시간을 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방송을 1000시간을 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 재판 조서가 10,000페이지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제가 이야기한 게 10,000페이지예요. 무려 10,000페이지인데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예? 난리가 나도 벌써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자백에 따르는 어떤 혜택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백했는 것과 자백 안 한 거를 어떻게 같이 해요? 네. 자백을 하면은 형사사법 자원이 그만큼 세이빙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뻔한 거 딱 잡아떼는 것. 그게 제일 죄가 나쁜 것이고, 다른 거 뻔히 인정이 돼.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해서 구글 타임라인이 어떻고 해서 재판 지연하면 그거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김용 변호사들이 김용 변호사가 아니라는 걸 느낀 게, 자, 이제 뭐냐면은 2014년에 이제 선거 무렵에 예, 김용한테 내가 1억을 전달한 게 있습니다. 예, 남욱이 만들어온 1억을 전달한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유동규를 기소를 안 했다고. 네네. 그거를 유동규를 기소를 안 했다고. 어허.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은 누구한테 전달됐느냐? 김용 본인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김용도. 예. 김용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내용이에요. 최종 그 이득본자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동규를 기소를 안 한다고 검찰을 체근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유동규가 받았으면 김용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 받았던 거 인정한 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다리가 없는 진술이 예. 그건 줄도 모르고 똥오줌 예. 못 가리고 얘기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서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 유리하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김용을 유리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을 유리하게 했다는 게 어저께도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근데 김용만 자기의 속을 풀어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은 무슨 유효한 이야기 하는 줄 알겠지. 그렇죠. 수 있겠지만 예. 어저께 판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 법률적으로 하나도 쓸데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그거를 주저리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변호사가. 짜증나. 근데 우리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고 예. 여기에는 법관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그런 변호사가 그거를 몰라서 법리적이지 않다는 걸 몰라서 주저리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지. 예, 그래서 이재명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게 했는데 김병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에 대한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예, 이제 아마 유죄가 나올 오히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영희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만 받았냐? 결국은 유동규를 거쳐가지고 받았다고 하면은 나도 1억 뇌물로 기소했으면은 유동규도 1억으로 기소해야 되지 않느냐? 왜 기소 안 하냐? 그거 자백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혜택 주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재판부가 그래. 야, 그때 유동규가 공무원 있냐? 이거잖아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공무원 신분 아니었죠. 예. 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김용은 그 당시 시의원이었잖아요. 예, 시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의원은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연임을 하는 거니까. 예, 시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일반인 신분이었는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분 자체나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도 기소를 못한 거냐면은 게다가 제가 준고 전달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받은 게 누구예요? 거기는 10년이에요, 공소시효가. 예. 원래 뇌물죄 받은 사람을 위로 처벌하지 준 사람은 뇌물 공여는 저는 전달한 거잖아요. 제가 중간에 무슨 뇌물을 이득을 봤으면 그렇죠. 저도 이득 본만큼에 대한 재판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전달을 낸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 저기서도 기소를 못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검찰도 어떻게든 저를 올가매려고 했던 그 검찰도 기소를 못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습니다. 참 어제 재판을 보면서 어떻게든 재판을 늦추려는 목적 하나, 또 하나 이제는 처음에는 1차 방어선을 유동규로 잡았다가 유동규가 이거 봐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이제 진실의 영역으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젠 2차 방어선을 김용을 치네? 김용도 속으로는 굉장히 속이 불편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김용이 만약에 이제 그 내용량이 탁구공 아니면 네. 내용량이 탁구공이나 아니면 골프공이 아니라면
대글박은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면 예. 대글박은 진짜 저 2배만 하잖아요. 예. 예. 제가 얼굴 큰 편인데 김영 옆에 가면은 한 반 쪽으로 보여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데 그런데 예. 그게 용량이 아니라면 지도 깨달은 게 있겠죠. 제2의 유동규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희? 그런데 이미 늦었죠. 왜냐면 2심 끝나잖아요. 아. 2심 끝나면은 자기가 이제 바랄 거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수밖에. 되는 거밖에 없어. 예. 예. 지금 5년 받았는데 음흠. 그 지금 그 1억 인정 안 받아가지고 예, 예. 1억 인정 안 되고 2천만 원 인정 안 돼가지고 뭐 얼마를 5년인데. 받아가냐면은 5년 된 건데 그렇죠. 이거 인정되면 12년 이상 됩니다. 예. 예. 5년 내지 7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형인 거죠. 왜냐하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죠. 지금 그냥 그때 뇌물이 1억이 안 아니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5년 된 건데 네, 네. 이게 저 1억 이상 되면은 이제 10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특가법 뇌물 중에 1억 원 이상 되면은 훨씬 더 가중대로 지금 네. 형사 처벌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일을 하다 그 김용은 지 변호사들이 예? 김용 김용 변호사가 아니야. 유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그런 유동규를 변호사. 공격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김용 인정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변호인이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내 변호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네. 봤더니만 내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였다. 이거에 빡쳤다라는 얘기인데 딱 그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변호사비 문제도 제가 예. 거론을 했어요. 예.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왔는데 변호사비를 도대체 어떻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도 제가 거론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정진상, 이재명 변호사 장난 아니고요. 네. 어제 김용 변호사도 한 5-6명 왔어요. 헐. 그러니까 재판에 이게 판사급 예. 부장판사 출신급 만약에 하루 로펌에서 예. 출장하면은 새끼 변호사가 5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일당이. 예, 그런데 부장 판사급 하루 출장하면은 꽤 세죠. 그렇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는 몇 명 나왔어요? 공판검사? 공판검사 몇 명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5명 가는 케이스는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리도 없어. 방 청소기 앉았다니까요. 예, 그렇다니까요. 예. 근데 어제 사실 저도 부산에 형사재판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제가 변호인 혼자 갔고 오히려 검찰에서 검사가 3명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뭐 변호사가 5명까지 한 사건에 한 피고인에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진짜 변호비를 뭐 수억 원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 줬다고 김영희가 얼마 변호사 비율을 줬다고 그렇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냐면요. 네. 그 변호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정말 우참하십시오. 예, 아침부터 배꼽 빠지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 넘은 발언이랍니다. 왜 우리 밥그릇 가지고 그래 이러는 거네.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거론한 거는 선 넘은 발언이라는데 무슨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예? 선을 넘으면 밟으면 죽어요? 예, 뭐 옛날에 무슨 세발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발 보면 안 되고 예. 예, 무슨 선이 예.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형사소송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아무 재판에 관계없이 유동규는 왜 이렇게 벌을 적게 줘요 그러면서 고발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짓을 하면서 그다음에 유동규 네거티브를 하면서 뻔뻔하게 자기들 변호사 문제, 비 문제 거론하니까 선 넘었다고 이야기하는 좀 모렴치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 참 그쪽 분들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변명을 하는데 네. 김용의 부인이 대기업을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었고 어허. 그리고 집도 갖고 있는 점 근데 변호사비가 그게 뭔가 있어. 어허. 그럼 얼마 받았냐고 그 이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작게 받았습니다. 이래요. 왜 작게 받아? 그러니까 왜 작게 받지? 예, 일반 그게- 사건보다 왜 작게 받지? 그러니까 더 받아야지. 그것도 법정에서 얼떨결에 한 거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뭐냐면 이거는 제3자 그걸 조사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제3자 그거 뇌물. 고발하고 그거를 받았잖아요. 공천을 받잖아요. 예. 게다가 지방 공천권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 예. 예, 변호사비 대납이
그러니까 예, 정치자금법 공천 대납으로 네, 이런 것들이 예, 볼 수가 있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예. 사실상 기부행위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아니면 몇 깎아줍니까? 그렇죠. 그쪽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조국이당 기호 1번 예. 임은정 전 검사, 이민정 의원도 예. 남편이 그렇게 검찰에 있어서 뭐 하다가 나와가지고 재산이 뭐 갑자기 100억이 넘어버렸더라고요. 예. 현금성으로. 예. 그것도 알고 봤더니만 우리 서민들의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사기 쳤는 놈들 변호해주고 현금으로 수십억 받았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실제 내가 정관 예우 받으려고 하면 그것만 받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와 대단한 것 같아요. 황당하죠. 예. 그리고 정명석하고 이재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JMS. 예. 예, JMS 정명석과 이재명의 공통점. 뭐예요? 예? 여자랑 자소 안 잤다. 아. 예? 이야기하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안 잤다고 이제 막박 우기는 거. 우리 19금 방송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이제 19금하고 상관이.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좀 초등학생보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안 저질렀다. 네네. 예. 지금 정명석도 무죄 주장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 많은 여자들이.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음흠. 이재명한테는 개딸이 있고, 정명석한테는 교인이 있다는 거죠. 아. 그 말을 믿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야, 참.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고, 믿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도 똑같다. 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예. 아, 참. 지금 저 김부겸도 예. 이거 지금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에 바라볼 것이냐 해가지고 개딸 네네. 정치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예. 김부겸이 결국 10월 이재명 위기설, 이재명이 1심에서 2개 재판 연이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러면은 이제 민주당 측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른바 초월에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모여서 이 모임을 하겠다는 이른바 비명 행사한 반명들의 어떤 정치 모임이 사실상 조금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느끼는 저쪽에서도 느끼는 인간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한국에서는 오래된 당인데 예, 이 개딸당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이제 완전 개딸당이 돼버렸고 말하자면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돼버렸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 아, JMS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예. 네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이 돼버려가지고 예, 교주가 이야기하면은 다 들어. 그러니까 정명석 교회에서 정명석 욕하면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당에서 이재명을 욕을 하면 쫓겨나잖아요. 어허. 예. 완전히 그냥 개딸들이 다 득달같이 물어뜯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정당이냐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임은정 의원이라고 했는데 박은정 의원인 것으로 제가 정정을 합니다. 참고로 박은정 의원은 제 친구. 아니 뭐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만나면은 제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뭐 박은정 검사와의 그런 인연 같은 거 제가 한번 좀 재미있게 풀어드리는데 우리 공식 방송에서는 뭐 부적절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재명이 다 할 것 같으니까 이른바 민주당발 신삼김 정치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또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세 명을 이른바 신삼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의 대항마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 미래 내지는 민주당발 차기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개딸 정치 이재명 그 꼼수를 그 세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어허. 근데 이제 뭐냐면 이재명은 사법 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얘기가 지금 그 이야기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10월 위기설이 아니라 이제 11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판결이 때문에. 예. 코로나로 자빠졌잖아요. 진짜 코로나 맞아요?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진짜 온 국민들 앞에서 아하. 저기 그거 있잖아요. 출퇴근 저기 단식했잖아요. 단식. 출퇴근. 예. 아니 출퇴근 단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에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냥 예. 생각을 보면 이재명이 만약에 진짜 단식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 실수로 들린 병원이 있습니다. 예. 바로 어디로 녹색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어디로 갔냐면 성모병원을 갔어요. 여의도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그것도 응급실. 응급실에 갔단 네. 말이에요. 그럼 가자마자 굶은 환자는 뭐 하냐면 피검사부터 합니다. 예. 거기 혈액 내에 그게 수치가 있어요. 예. 예. 굶으면은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허. 급격히 네.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만 굶어도 막 4, 5 이상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1인데 어허. 이게 4, 5까지도 올라갈 수 어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검사 수치 있잖아요. 예, 예. 이것만 딱 보여줘도 예. 그냥 이거 굶었구나. 예. 이거 대본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피검사 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 그거 있잖아요. 거기 사트. 무슨 방. 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의사들 방. 그렇죠. 톡. 단톡방. 예. 단톡방에 뭐가 올라왔냐면 잘 드셨네.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입원 못하고 녹색병원이라는 자기 측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색깔의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수치가 나와야 입원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수치가 안 나오고 정상인데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원을 여기서는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이제 녹색병원으로 간 거지. 근데 예.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응급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요. 예. 이재명이 먼저 예. 저의 혈액 수치였습니다 하면서 SNS에다 공개했을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좀 공개하라고 우리가 좀 촉구할까요? 예, 공개해라. 떳떳하면. 이렇게 재명아, 제발 좀 공개해라. 뭐 이런 투명하게 살자. 느낌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공개하여 광명찾자. 녹색병원 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하얀 액 주사 있잖아요. 하얀 액 주사 맞아. 그것도 보인다. 그 하얀 액 주사를 갖다가 뭘로 가려놨었냐면 나중에 커튼으로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예. 거기에 커튼이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왜 거기 커튼이 아니, 있지? 환자가 누워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 뒤에는 커튼이 있을 이유가 없어. 예. 커튼은 옆쪽으로 치는 거지. 예. 뒤에다 칠 이유가 없거든.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전선 있고 막 이런데 예. 거기다가 그 닌겔병을 예. 숨겨놨어. 그렇죠. 닌겔병은 항상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왜냐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야. 닌겔병을 감춰놨는데 그거를 문재인이 쓱 열은 거 아니에요. 맞다. 야. 쓱 열으니까 거기 흰 거.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했는 거 아니야? 예. 문재인이 그거를 쓱 열어가지고요. 야, 이재명의 적은 한동훈이 아니고 문재인이네. 웃는 척하면서 있잖아요, 서로. 돌려가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 공천 때. 예. 공천 전에 거기 내려갑니다. 네. 거기 내려가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하면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 올라와갖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허. 친문들. 어허. 네. 기순한 친문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였어요. 야, 네.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 인간들은 정말 예. 그 진실이 뭔지 그렇게 가린다고 다 가려지나?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남들 헐뜯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이재명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대장동 맨날 뭐 5,000년 이야기 해놓고 했는데 보니까 다 비리덩어리 있고 이재명이 김만배 준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난리치고 그거 제가 거기서 밑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둘입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약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쟤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탄핵하자고 나오지. 탄핵 경도겠어요? 예. 잡아 넣으라고 하지. 살인이라고. 살인마라고 할까? 살인마라고 그러면서 난리를 칠 텐데. 예. 이재명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왜? 예. 거기 성남FC나 이런 거에 끼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비서실장님도 그러면은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예. 끝내. 기소가 안 됐건 거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도 그러면 너를 배신한 거냐 이재명아? 재명아, 그거 한번 다시 이야기해봐. 그 유가족 듣는 앞에서 저도 몰래 우리 비서실장이 그런 짓을 한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한번 해봐.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재명 비서실장이 그렇게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예. 그 유서 내용 잘 아시죠? 아닙니다. 예. 보면은 절절합니다, 진짜. 지사님 이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가정이. 그러니까요. 예. 그 이야기를 왜 썼겠어요, 이재명한테. 예. 예. 지사님도 잘 아는 일들 아닙니까? 예. 그걸로 저는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예. 지사님이 시킨 일을 하다가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세요. 그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예. 그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서실장이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유서까지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인마라고 난리 진짜 대한민국이 떠나갈 겁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재명 비서실장만 치면 유서란 것이 자동으로 해가지고 유서 전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제 좌파 쪽의 대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쪽 분량의 유서이고 배우자가 신고한 내용에서 검찰이 유서를 확보했는데 유서에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맞아요.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네. 이재명 대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도대체 몇 명 집안 몇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까? 저기 그 유한기 본부장도 돌아가셨지. 그다음에 저기 김문기 제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뭐 김문기가 뭐 돈을 먹었습니까? 막말로 뭐를 했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고 이재명 돕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날 게다가 발이 나는 날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이나 춘 그렇죠. 인간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예. 만약에 저기 그 대통령 측근이 어떤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날 대통령이 춤췄다 생각해 보시죠. 부부가. 와, 그거 가지고 희화하고 그렇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예. 맨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예. 자기들 그런데 전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현이 뭐라 그랬어요? 전현이. 예? 살인자. 그러니까 뭐 아무 그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무원들 불러가고 다그친 거는 오히려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직접 민주당이 불러가지고, 예. 불러서 다그쳐가지고 예. 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예.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뒤집어 씌워요? 예? 살인자라고. 야, 그러면 한 명 죽은 게 살인자면은 연쇄살인마입니까? 와. 연쇄살인마. 연쇄살인마 아닙니까? 5명이 사망이 그러면 예. 그 논리면 이재명은 연쇄살인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논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커온 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커온 거는 남 뒤집어 씌우는 거. 예. 예전에 그 성남시장도 도전할 때부터도 누구예요? 저기 그 김병량 시장. 예. 딜다 욕해대가지고 예. 공천받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정치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계속한 게 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이명박 욕하고 박근혜 욕하고 남 욕해가지고 성공한 인물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돈 퍼주자. 세금으로 돈 퍼주자. 그 이야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그 경기지사 시절 초대비서실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서 지 책임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거꾸로 없어요. 검찰의 과다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검찰의 이 미친 칼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검찰 때문에 그랬으면 유서에다가 내가 검찰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유서에 썼었겠죠. 거기가 한마디가 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유서에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못나고 제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비서실장님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반성이 추워도 없고 오로지 검찰이 검찰이 수사해야지. 그럼 뭐합니까? 정말 이런 인간들이 권력욕에만 눈에 어두워가지고 난리 버거지. 이거 정말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찰은 특히 성남 지원에서는
그 해당 비서실장 딱 한 번 소환해서 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딱 한 번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의 미친 칼날, 검찰의 압박 수사에 힘들어서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했다고 유서에서 써놨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뭐냐면은 그 압수수색 300번 어쩌고저쩌고 맨날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재명은 자기 목숨 같다고 이야기했던 핸드폰 한 번 뺏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 그 장롱에 수억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때 선거 기타금을 갖다가 맞아요. 자기 장롱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현금으로 냈어요. 기타금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서 이체시키지.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현금으로 냈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장롱에 있었다. 또 옛날에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롱에다 현금 놔두는 사람은 참 바보입니다. 그랬거든. 어허. 현금을 장롱에 놔두는 그렇죠. 사람은 바보다. 그 돈을 굴려야 된다. 그렇죠. 주식 투자 뭐 이렇게 하라고. 지도 그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주식 투자했던 수억원 방산 했던 투자했잖아요. 사람은 예, 방산 그 투자했던 사람. 방산이 어떻게 해야 올라가느냐? 예? 윤 대통령이 잘해야 방산이 올라가요. 앞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렇고 뒤로는 윤 대통령 잘해야 지가 돈 버는 돈으로 거지. 채우는 거네. 예. 야. 윤 대통령이 잘못하면 방산 주식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야. 그런 게 바로 지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여러분. 윤 대통령이 잘하면 돈 벌어서 좋고 윤 대통령 탄핵하면 지가 대통령 돼서 좋고 양수겸장 두 손에 떡 먹고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이재명이가. 그렇습니다. 와 정말 머리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적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들은 지금 그 야당 쪽 지지하던 사람들은 네. 대통령 떨어졌다고 슬퍼할 때 이재명은 아 주식 어디가 오를까 아 방산 주식 사야겠네 윤석열이 잘할 것 같네 아하.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예? 참 엄청납니다. 연구대상이 아니라요. 네. 이거 연구를 해도 미스터리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요. 지금 10대 불가사의. 예. 벌써 이제 9시 58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과 관련해가지고 유동규 본부장님의 이 이야기 보따리 정말 24시간 365일 해도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을 다 털면은 우리 멸콩TV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계속 풀고 싶지만 제가 유 본부장님 그만하십시오 하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해야 되고 예. 대신에 이 인간들은 돈에 환장한 것 같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이는 뭐 해가지고 국민 기본소득 만들어주고 뭐라고 해놓고 꼴랑이 20원만 원 준다고 해놓고는 수억 원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이 하고 같이 있던 김남국이 지금은 이번엔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만 김남국이 알고 봤더니만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 투자하고 해가지고 받은 은행 예치금만 99억 원, 현금 99억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숨겼다는 게 드러났다고요? 맨날 집에서 라면 쌀로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자기는 라면이 좋다 그러면서 맨날 라면만 먹고 네. 자기는 그 떨어진 신발 그거 신발 해가지고 코스프레. 또 뭐 했냐면은 자기 가난하다고 네. 후원금 내달라고. 네. 그 코스프레 했던 게 김남국입니다. 예. 예.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회의를 안 하고 뭐 했어요? 코인만 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날 나와갖고 뭐로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이모라고 뭐야? 저기 그 호주 이모라고. 이모 씨를 갖다가 네. 호주 이모는 어쩌고저쩌고. 네. 예? 호주 사는 이모. 그러니까 평소 때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예. 써준 거 예. 코인 하다가 지 순서 오니까 헉 하면서 읽다가 이모. 호주 예. 이모가 돼버린 거야. 예. 야, 그랬는데 그거를 이모 씨를 갖다가 이모. 예, 예. 문제가 돼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사실관계대로 밝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비틀고 돈을 수십억 80몇 억인가를 다른 데 빼돌려 놓고 내 있는 재산은 요것밖에 안 돼요라고 해서 고시였으면 성이 고시였으면 고모 될 뻔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려 가지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걸로 해서 지금 예.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예. 와, 근데 그거는 저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문재인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우리 김명수가 예. 그때 고등부장 판사 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좀 사직서 내 가지고 있으니까 사표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하자고 날개치는데 지금 이거 받아버리면 뭐가 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국회에다가 보고서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걔네는 뻔뻔하게 다 거짓말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얘네는? 그러니까요. 예. 얘 DNA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좌파놈들 쪽에서 하는 건 뭐냐면 늘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예. 남 뒤집어 씌우기,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조작하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되도 않는 거 있잖아요. 예. 공작하기, 예. 이런 거 공작해서 만들고 협박하고 이런 게 일 아닙니까? 얘들. 예. 여기 증인들 맨날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요즘에 언론에 많이 터졌잖아요. 장경태, 예. 보좌관 같은 경우도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소용이 묻어버려요. 예.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입니다. 기획 취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멸콩 TV를 봐야 실체를 알 수 있고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멸콩 TV가 지금 30만인데 300만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멜콩 TV 우리 화이팅. 예. 화이팅. 멸콩 TV 300만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거지갑 박주민, 예. 매일 라면 김남국, 예. 흑수저 장경태 처음에 초선했을 때 지재산이 2천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무슨 방송들 예. 보면요. 여러분, 이 멸콩 TV 같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줍니까? 안 해주거든요. 예. 다 몸살이에요. 예. 몸만 살아요. 고소 안 당하려고. 예. 그런데 이 멸콩 TV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남국이가 예.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컨셉으로 이래 촬영하면서 이제 여자하고 소개팅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여자가 물으니까 매일 라면만 먹는다. 그렇게 먹은 지가 7, 8년이 됐다. 거의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다. 그래서 이 파스타, 까르보나라 주문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들은 굶는 거 연기하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굶는 인간, 북한에 대한 것들 생각이나 했겠어, 이제? 단식을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조작질하는 데 이거는 껌이죠, 뭐 그냥. 예. 껌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 예. 또 뭐라고 했냐? 그때 2019년에도 코인 자산이 60억이 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금하면서 돈이 없어서 지방에 보좌관들 가면서 호텔 대신에 모텔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떨어진 신발하고 코스프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모금한 거 정경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정경심 감옥 가 있을 때 예. 2억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영치금으로 2억 3천만 원이 들어와요. 와, 영치금 마케팅이네. 영치금 테크죠. 예. 영치금 테크를 하는데 정경심 2억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예. 2억 3천만 원을 영치금을 테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가 보석으로 뭐 해야 됐어요? 나왔잖아. 허리 아프다고. 낑낑 매고 그 여자하고 제가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헐. 그때 당시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 시간이었구나. 버스도 같이 탔어요. 앞뒤로 이렇게 같이. 버스 같이 타요. 어허. 원래 이제 남자 사동 가고 먼저 태우고 예. 여자 사동 가서 이렇게 태우거든. 예. 그런데 여자 사동 딱 가면 이제 정경심이 탈차례잖아요. 예. 안 타. 허리 아파갖고 한 발짝 떼는데 20분, 이 발짝 떼는데 20분이야. 말하자면 거짓말 좀 못해서. 예. 그래갖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그랬구나. 자, 이거를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사동에 누우면요, 저 허리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죠? 예. 심심하면은 교도관들 불러가지고 예. 자 보세요. 2억 4천만 원이면 와.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튕겨 나가거든. 예. 그러면 한 150만 원일 때 항상 비워놔야 돼. 어허. 150만 원일 때 비워놔야 왜냐면 꽉 차면 나중에 누가 200만 원 보내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일 때 비워놓고 150만 원 비워놓는데 누가 비우죠 그거? 자기가 다 해달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교도관이 지나갈 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다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뭐야 또 그쪽으로 이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요일 날 일요일 또 빼고 교도관들 그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시 도는 사람만 있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 5일 진짜 동안 5일 동안 돈 빼주세요. 돈 빼주세요. 돈 빼주세요. 아이고 허리야 돈 빼주세요. 아이고 허리야 돈 빼주세요. 이거를 수백 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어마어마하네. 네. 이게 깜빵에 이 경험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이게? 거죠. 예. 2억 3천만 원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진짜 나오려고 그러면요. 저도 친척들이 보냈는데 다 튕겨 나갔대. 와. 저는
꼴랑 얼마 안 있었는데도 그것도 튕겨 나가는데 예. 이거를 다 비워놔야 되잖아. 그럼 수시로 비워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비워주세요. 비워주세요. 교도관 만날 때마다 비워주세요. 그걸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황당하다, 황당해.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뭐 돈 하여간 이거 남들 있잖아요. 뭐 모금하고 책 팔고 예. 이런 짓 엄청나게 하는 거고. 야,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봤더니만 김남국이가 신고한 의원 네. 때 신고한 재산이 2023년 3월 1일 국회 관보 수준으로 기준으로 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코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코인이 지금 80억이 넘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걸 숨겼다가 지금 이번에 들켜가지고 예. 재판에 넘긴 건 이건 아니겠습니까? 감옥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얘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이 없다. 저렴하고 깨끗한 모텔을 이용한다. 작년 지방선거 부산 유세 때는 방 2개 안 빌리고 모텔에서 보좌진 셋이랑 같이 잤다. 정말 보좌진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이거? 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돈 없다고? 아니 보좌관들이요. 같이 자자 그러면 예. 그게 같이 잠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불편해가 있어요. 예. 코를 골 수가 있습니까? 예. 코 골면 귓다귀를 때릴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와. 정말. 그리고요, 이게 무서운 이거예요. 예. 김남국이하고 같이 하는 건 정말 공포스러운 이야기예요. 어허. 김남국의 집에서 이렇게 호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수가, 특별한 호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남국하고 자는 거는 예. 아, 약간 여기 수위 조절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위험해요. 네, 여기 수위 아무튼 조절하겠습니다. 위험하다. 이게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네.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성적 취향 이야기한 거 아닌데요. 그냥 호수가 발견됐다. 호수가 나온 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돈을 80억 넘는 돈을 숨겼다는 사실 그걸로 네. 해서 네.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까지는 저희가 오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돈이 많았는 것을 그대로 밝히면은 그동안 한 푼 줍쇼 하면서 라면 밖에 7, 8년 밖에 못 먹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뽀록이 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밝힌 것이다 라는 취지로서 이번에 재판이 넘겼습니다. 좌파들의 이중성을 그대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재명의 어떤 이중성과 함께 이어서 이번 김남국의 재산과 관련되는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화요일 저희 차려진 멸콩TV 밥상 재밌고 맛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또 골프 여신님 또 네. 저희에게 또 귀한 슈퍼챗 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TV를 어떤 일반 방송을 점점 이렇게 짜임새 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가 끝나고 마무리 인사하기 가운데에 저희 애국기업 환신골드 우리 광고 잠깐 있겠는데요. 잘하시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정신건강과 함께 육체건강까지 챙겨드리는 멸콩TV입니다. 정말 우리가 또 환신에 후원이 없으면 저희 멸콩TV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많이들 구매해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건강도 확실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침에 오면은 항상 우리 환신에서 네. 또 건강기능식품 우리 환신골드를 두 알과 함께 따뜻한 보이차를 챙겨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멸콩TV를
진행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감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얼굴이 요즘 피부가 좋아졌는데 네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이게 다이어트하고 그러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데 오히려 윤기가 난다. 어허.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매일 복용하거든요. 아하. 매일 복용하는데 제가 이거를 복용하니까요 정말 이렇게 피로감이 달라요. 어허. 정말 그리고 체질도 이렇게 좀 바뀌는 느낌이고 음흠. 그래서 피로감도 달라지고 그래서 드셔보시면 아무튼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음흠. 예, 제가 먹어본 경험자로 오케이. 그래서 어르신들도 선물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멸콩 TV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일 반찬을 뭘로 채우면 좋을까? 어떨 때는 카톡으로, 어떨 때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으면서 또 좋은 아이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또 라이브, 저희가 멸콩TV 라이브가 아침 라이브로 시작해서 저녁 라이브, 이제 점심 라이브까지 하다 보니까 또 이슈가 또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침, 점심, 저녁 팀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말 버라이어티한 정치 뉴스 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멸콩TV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어제 어떤 재판 하루 종일 한다고 고생했었는데 한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아무튼 다 사실은 밤에 가려졌던 것들이 해가 뜨면 다 드러나듯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겠지만은 여러분들 지치면 안 됩니다. 해가 뜰 때까지 지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똑바로 선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경 바짝 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침 날씨가 25, 6도 정도로 내려온 걸 보면은 낮에는 덥지만 이제 건강도 많이 찾고 외부로 나갈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셨나요? 우리 환신골드 드시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 멸콩TV 정말 멸콩 히어로즈들의 열정이 담긴 팩트가 담긴 소식을 통해 가지고 정신건강도 챙기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